무색 무취인데 그거 자체가 뭔가 좀 일단 좀 거북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화장실이 좀 빨리 신호가 좀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화장실 가기 싫어서 마지막 하나는 뭐지? 귀찮아서. 왜 귀하신 몸을 신청하게 되셨는지 이 프로그램에. 감기를 제가 원래는 잘 안 걸렸었거든요. 그 1년 동안 감기를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링거도 여러 번 맞았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감기 자주 걸리시냐고.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일단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 뭐 세균 수치가 높다 이거를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좀 물을 안 마셔서 내가 이런 게 나왔나? 세화님이 하루에 마신 물의 양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거 담아야 되나요? 보세요. 좀 되게 좀 민망하네요. 네. 아, 진짜. 물을 안 좋아한다더니 정말 안 마시네요. 현대인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탈수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 소변을 4번 이하로 본다거나 하루에 소변 양이 500ml 미만이거나, 우리가 피부를 당겨봤을 때 피부의 탄력이 만성 탈수일 경우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잡았다가 놨을 때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느리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만성 탈수가 있지 않나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성 탈수의 증상은 우리 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지러움, 소화불량, 관절 통증, 만성 피로,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업 갔다 오면 항상 집에서 막 2~3시간씩 뻗어서 이제 쉬어야 되고, 밤에도 이제 밤늦게 자는 뭐 밤샘 작업 이런 건 절대 못 하고요. 물도 먹고 뭐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번에 물에 대해서 이제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사장님 진짜 물 안 먹네 내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이제 그랬지. 물을 영 안 마시는 세화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1%만 배출이 되더라도 나는 갈증을 느끼고 2%만 물이 배출이 되면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뭐 3~4%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네,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혈압의 원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의 비중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변이 농축되어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요게 1.03까지가 정상인데 가장 높은 수준에 딱 걸려져 있는 거이니까 딱 여기 위에 꼭 찍었어요. 네. 세화님의 요 비중은 정상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변이 얼마나 농축되어져 있는지를 수치로서 나타낸 것을 요 비중이라고 부릅니다. 요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탈수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비중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탈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게 됐고, 볼륨이 많이 낮아져 있다. 그래서 뭐 혈압이 낮아진다거나 심혈관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탈수 상태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본인의 체중에 곱하기 30ml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량이 더 많거나 남자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사량이 더 많기 때문에 소실량도 더 많아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량이 더 많을 때는 체중 곱하기 30에 한 3컵 정도의 양의 물을 더 마시는 게 탈수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화님은 체중 50kg에 30ml를 곱한 1,500ml를 매일 마셔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먹어야 탈수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명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양이에요. 물 먹는 거는 그냥 앉아서 탁탁 먹으면 되는데. 어우, 어머님은 물을 잘 드시나 봐요.
일단 물은 피부에도 좋고 뭐 어쩌다 이러 하다니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것도 노폐물을 또 빼내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하루에 6, 7잔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운동할 때도 물을 꼭 챙기고요. 갑자기 나가고 오자. 한번 먹어봐라. 오이 키운 거다 이거. 앞에. 오이 맛있나? 당신 먹어봐. 한번 먹어보자 그럼. 맛있게 드세요. 식사할 때도 채소를 꼭 챙겨 먹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물 그렇게 되게 많이 먹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 생각보다 어렵지. 생각보다 없어 많이 먹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뭐 얼만큼 뭐 양을 먹어야지 뭐 하루 정량인지 이걸 정확히 모르잖아. 보통 1.8리터 그거 한 병 정도는 물 안 하더나. 하루에 1.8리터 무지나. 나는 1.5리터 먹겠네. 하루 동안 마신 물도 많아 보이는데요. 평상시에 저는 이제 건강 프로도 보고 이러 하다 보니 어쨌든 이제 야채 위주로 식단을 차리고 이제 양파하고 오이하고 고추에 찍어 먹고. 육류를 많이 먹는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의 식습관이 훨씬 더 수분 보충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서양의 식단에 비해 한국의 식단은 수분이 많은 편인데요. 덕분에 한국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물의 양은 하루에 약 1리터입니다. 그렇게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의 양 가운데 어느 정도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제가 그냥 이제 맹물 먹기는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네. 대추하고 네. 제 마음대로 영지버섯하고 네. 보리차하고 네. 그 결명자 네. 그 눈에 좋다 했어 이제 네. 그 4가지를 이제 끓여가지고 네. 그 먹지 맹물 대신. 직접 만든 물만 마시고 있었는데요. 뭔가 한 가지만을 계속 먹는 거는 언젠가 어떤 위험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1분에 신장이 얼마나 여과하는 능력, 요걸 아까 제가 90을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 72? 그럼 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 얘. 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조금씩 다 떨어집니다, 기능이. 그런 것처럼 이런 신장 기능도 나이가 들면 워낙에 조금 더 낮아지는 거니까. 아까 말씀 다 하셔가지고 약재 넣는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공복하면은 안 좋다고 하니까 장복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끊으려고 얘. 끊고 맹물 먹으려고. 목마르기 전에도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틈틈이 갈증을 내가 느끼고 목이 말랐다는 건 우리 몸에서 이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탈수가 시작되는 거이니까 그때는 목이 말랐다면 당연히 먹었어야 되는 거고 목이 마르기 전에도 먹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2시간 정도 시간을 본다면 한 200ml의 물은 드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기 잊지 마세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내가 물을 하도 안 마시니까 막 목을 이렇게 잡고 막 물 마시라고 막 강제로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안 먹길래 이렇게 걱정이죠? 그냥 저는 엄마가 물을 먹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식당 가도 일부러 제가 물 좀 마시라고 이거 한 잔 마셔야지 뭐 하나 먹을 수 있다고 링겔을 좀 물만 맞는 링겔을 좀 어떻게 꽂아놔도 될 것 같아 잘 때. 링겔이 있어요? 얼마나 안 마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님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아홉 시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필수님, 목 안 마르세요? 마시고 나면은 그냥 이런 스타일. 이렇게 꺽 하는 스타일. 괜히 이렇게 배가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확 불러오는 느낌?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더 마시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럼 커피를 마실 때는 배가 안 부르세요? 커피는 괜찮아. 배불러다는 느낌 못 들어요. 배가 불렀을 때도 커피 마시면 배불러다는 느낌은 없어요. 뭔가를 마시는 시간은 커피 마실 때뿐입니다. 물은 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 여기 정수기가 없잖아요, 원장님 내가. 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수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물을 먹기도 근데 하는데
근데 거의 물 찾는 사람이 없어. 아니 물 찾으면 그냥 저거 드려요. 우리 내가 물 좋아했어. 우리도 정수기 놨을걸? 저도 잘 안 먹어서 사실은. 근데요 물 안 마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물 마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먹을 것 같아. 필수님은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커피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습니다. 맛있다. 필수님은 하루 수분 섭취량의 대부분을 커피로 채우고 있습니다. 커피는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커피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카페인은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1리터를 마셨을 때는 오히려 물을 1.5리터를 마셔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이뇨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지금까지 몇 번 가셨어요?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 왔을 때 10시쯤? 그때. 그 지금 몇 시야? 7시.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 네? 커피를 마시면서 9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다고요? 조금 참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다가는 3번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잠잘 때 화장실을 한 3번, 많이 가면 3번. 커피에 있는 카페인 자체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가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일을 하시게 되니까 내가 의식적으로도 좀 더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야간뇨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빨간 게 자꾸 늘어나니까 간도 안 좋고 또 소변에서 잠열도 보이고 고지혈증, 네. 뭐 중성지방,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 높아요. 필수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밤에 자주 간 건 오래됐어요? 화장실 좀 밤에는 낮에보다 좀 더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됐어요. 야간뇨가 있긴 한 거네요, 그러면. 낮 시간에 내가 마신 과도한 커피, 그게 결국에는 이뇨를 촉진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뇨제 물을 먹은 거죠. 그리고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계속 화장실을 간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네. 신필수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8인데 물이 3이에요. 반대로 가볼까요? 네? 결국 커피를 줄이고 그만큼 물을 더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피곤해가지고 뭐 이제 감기가 올 것 같다거나 내가 지난 주일서부터 네. 머리가 좀 아프다는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여태 그런 일 없었거든요. 네, 네. 지난 주일서부터 그래서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러나? 위삼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대사를 해야 건강한데 그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거가 위삼각이라고 하고 얘가 뭐 6에서 8 정도가 되어야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5.6. 그러면 나는 조금 낮은 편.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뭐 염증이나 뭐 감염이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 세포 안에 물을 많이 머금을 경우에 그리고 세포 내의 신진대사가 좋을 경우에 위삼각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역 기능의 개선에도 도움이 됨으로써 일상에서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맛없어서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 물 뷔페를 열었습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작두콩차는 그래도 뭐 물로서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리차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물로 대체하여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차 중에서는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루이보스, 히비스커스가 물 대용으로 마시기 좋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그것도
이사 전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요로 결석 때문에. 처음에 한 점심 지나고 나서 잠깐 진짜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이게 배가 아픈 거랑은 다르게 꽉 조여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로 딱 진입했는데 그때부터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9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통증이 그냥 진통제를 주셨는데 그 진통제로도 아예 통증이 안 없어졌어요. 일단은 선생님한테 그때 얘기했더니 이거는 물을 진짜 안 드셨을 거다. 평소에 물을 적게 먹은 거는 확실히 맞아요. 네. 수분 섭취의 감소는 요로 결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적을 때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게 되는데 이럴 때 바로 요로 결석의 결정이 모여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이 되게 됩니다. 땀을 통해서 수분의 손실이 많은 여름철에 더 많이 되거든요. 이럴 때 수분 섭취를 더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요로 결석의 위험이 더 많아집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 낳는 거보다 아팠을까? 그 애 낳는 것보다 똑같다고. 누가? 어떤 사람 누가? 이제 빈도를 그 아픔의 그 척도를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용환님은요, 남들은 맛없다는 물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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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십니다. 그래도 요즘에 좀 노력해서 한 1리터 이상? 집에서까지 합하면 지금은 2리터 가까이 먹지 않을까요? 그래도. 귀찮지만 물도 계속 받아오고요. 당연히 화장실도 가고 또 가는데요. 그럼 지금은 혹시 몇 번째 화장실이에요? 한 8번? 총 한 30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물을 좀 요즘 많이 먹으니까.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면서도 용환님은 물 마시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1년) 전 요로 결석이 생겼을 때 하루에 마셨던 물의 양은 이만큼. 지금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불편하죠. 이게 먹는 것도 조금 곤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고 나서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시는 병원을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말 같은 때 물을 많이 안 먹을 때는 조금 예전처럼 이렇게 화장실 소변을 보면은 좀 찌릿찌릿한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지금도. 주말에 좀 안 먹을 때는 막 계속 나 약간 여기 찌릿찌릿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물도 좀 많이 먹으라고 약간 푸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청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물 마시는 양을 3배로 늘리고 1년 후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주 힘들었던 이벤트 이후에 수분 섭취량은 거의 이전의 나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2023년 5월 달 사진이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사실은 이 사진에서 뼈만 하얗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돌이니까 하얗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콩팥에 자리 잡고 있는 결석인데 2024년 1월에 찍었을 때도 보시면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요거는 아마도 없어졌나 봐요. 빠졌나? 네,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요로 결석이 요관에 작은 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산도가 너무 산성일 경우에는 더 요로 결석이 재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얼마나 이제 농도, 묽어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당시에서는
1.025보다 높았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안에 있는 용질들이 훨씬 많아서 끈끈한 소변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지금은 1.019, 훨씬 그때보다 묽어진 소변, 희석된 소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소변 검사 결과만 보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물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신장 기능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1분에 내 소변을 얼마나 신장이 필터, 여과해 주냐라고 보는데 1분 동안에 90 이상을 여과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53.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67까지도 나옵니다. 신장 기능이 1년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 정상 수치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의 수치는 2단계 신기능 저하였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잘 봐야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물 많이 먹고 좀 좋아진 상태. 1단계에서 0단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물을 더 많이 드시고 한다면 지금보다 수치는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요거가 또 수분 섭취를 더 잘했을 때도 더 조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용환님은 신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물을 더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만성 신질환자에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초기 만성 신질환자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수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만성 신질환자에서는 오히려 수분의 균형을 맞추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수분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종을 유발한다거나 또 신부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만성 신질환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변, 신부전증, 신부전증 환자는 꼭 의사와 상의하고 적정 수분 섭취량을 확인해 주세요. 용환님의 체중을 고려한 일일 섭취량은 이렇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더 재발하지 말라고 먹고 있는 거가 유로시트라 약을 2알씩 하루 2번 먹고 있잖아요. 그 약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는 뭐 2리터를 드셔도 돼요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다시 요로결석이 결정화돼 가지고 생기지 않으려면 아빠 여기 색칠해줘. 아빠 오늘 물 얼마나 먹었는데? 오늘 2.4리터. 우와 오늘도 숙제 잘했네. 오늘도 다 먹었지. 칭찬받겠네. 와, 저녁인데 벌써 2.4리터를 마셨네요. 알나? 딸 아린이도 아빠를 따라 물병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십시다. 딸과 재밌는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낼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때문에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요거 오른쪽 콩팥의 돌 지금은 여기서 보실 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한데요. 네. 104였는데 92, 무려 12가 내려가죠. 요거는 한 10% 굉장히 좋아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노란색이 많았는데. 네, 지금 노란색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1년 전에 정말 물을 정말 안 먹었고 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그렇게 요로결석으로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도 내가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실려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젊어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물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다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레몬의 향이 상큼한 그런 맛을 내주니까 좀 마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오이 이거 넣어가지고 마시다가 오이도 또 하나 이렇게 건져 먹으면서 오이도 씹어 먹으면서 물도 마시고 그러면 더 좋아요. 식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분이 가득한 반찬들, 와 맛있어 보이죠? 계란찜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엄마. 물 대신 커피를 마셨던 습관은 어떨까요? 이제 커피를 마시려 그러면은 일단 물을 내가 마시지. 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니까 커피를 아무래도 덜 마시게 되더라고요. 자다가도 3번씩 화장실을 갔었던 건요. 커피만 마실 때보다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어머, 오늘은 중간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소변도 안 보고 깼네.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나쁜 거는 좀 화장실을 자주 갔다는 거. 아, 얼마나 자주 가요? 평상시 안 마셨을 때는 하루에 뭐 한 2번, 3번 갔던 거를 2번, 3번. 8번, 9번씩 갔던 것 네. 같아요. 그게 너무 좀 불편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불편합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루에 8번 화장실 가는 거는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안 가시던 거. 안 가다 그게 정상이라고. 네. 간에 이런 대사 수치들이 좋아지고 있고 염증 수치도 당의 수치들도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만 많이 마셨을 네. 뿐인데. 저는 그거는 아주. 그런데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소변에서 봤을 때 소변의 농축이 풀려야 되고 신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소변이 더 묽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변 검사에선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심각했던 만성 탈수였던 나의 몸에 이제 들어오는 물들이 곳곳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에도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만성 탈수, 커피를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드셨고 물보다도 커피가 주된 물 섭취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만성 탈수가 호전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지금 몸 안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솔루션 제가 만약에 참여를 안 했다면은 네. 제가 아마 병원에 누워 있어도 누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밥상에 물이 항상 있다는 거. 내가 스스로 우리 남편한테 물 따라주고 우리 아들한테 물 따라주고 우리 딸이 놀래요. 엄마 입에서 이렇게 물 마시란 말 듣기 처음이라고. 그것만 해도 전 대변합니다. 필수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워낙에 물을 안 드시던 따님께서 물을 드시는 기간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 쉽던가요? 안녕하세요. 일어나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바로 먹어요. 일단 마셔야 되지라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이제는 좀 갈증이 느껴져요. 갈증이 느껴진다고요? 물을 안 마실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았던 세화님이 꾸준히 물을 마시고 나서 오히려 갈증을 느낀다는데요. 근데 이게 물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내 몸에 얼마나 부족하길래 마셔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네. 만성 탈수가 더 심해진 걸까요? 세화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성 탈수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물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느끼는 몸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의 균형이 회복되고 만성적으로 저하되어 있던 이런 갈증 중추의 반응이 비로소 정상화되는 신호가 이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더우세요? 땀도 안 났었는데 이제 땀도 흘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어지럼증이 네네. 좀 사실 좀 심한 편이었었어요. 네네네. 약간 몸이 항상 네. 축 처지는 느낌. 근데 지금 물을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만성 탈수로 수분 섭취가 줄어들었던 환자한테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경우에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면 산소 공급도 뇌로 원활해지기 때문에 몽롱했던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요의 비중이라고 해서 1.03까지 정도가 우리가 좀 더 넘어가면 탈수가 될 수도 있는데 라고 보는 지표였다면 지금은 1.02. 위상각을 6에서 8까지를 이렇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9에서 6.4로 전반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 모든 이런 변화들이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나는 늘 어지럽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에너지가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걸 안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 진짜 좋아졌네. 축하합니다. 네. 사실 제가 작년 초쯤부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고 몸에 좋은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물을 안 마셨던 거죠. 딸 세환님의 노력을 지켜본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데요. 어려운 도전을 함께한 정자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친구들 이제 모임에 갔더니 네. 살이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네. 뭐 뭔가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걸 70.7kg였었는데 69.1kg.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1.6kg. 식사 전에 항상 물을 먼저 마시고요. 운동할 때도 꼭 물을 챙깁니다.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115였는데 공복할 달 110. 아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네. 아유 그래도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163이었는데 156. 그리고 중성지방 77이었는데 60. 그리고 85였던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78. 물을 먹으면 포만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먹게 돼서 진짜 덜 먹었어요. 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과 같은 지질 대사를 호전시키는다는 가설은 여러 가지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식품을 덜 먹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써 에너지 소모가 잘 되는 몸. 그래서 지질대사가 효율적 경로로 잘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호전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양손 끝에 저림? 예. 저의 기억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전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 곳에 가면은 네. 팔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손끝이 좀 약간 네. 저린다 해야 되나 붓는다 해야 되나. 네. 이 물 먹고 나서는 이리 아무리 이렇게 그 2시간을 걸어도 손끝에 저리네 이러면서 손 들고 이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마도 혈류량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조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경우에는 이런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각종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들, 심혈관 질환들을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